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두 번째 그 발표를 해 주실 최권영 교수님이신데요. 최권영 교수님께서는 아주대학교 공학과 부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면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생물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UCLA에서 바이오몰레큘러 엔지니어링의 포닥을 하시고 어, 일단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에서 연구원을 하시다가 지금 아주대학교에서 부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네, 아주대학교 최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수원에서 왔는데요. 여기까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전에 충북 TP랑 같이 한번 일을 한 적이 있어서 기회가 돼서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기술 전반적인 동향하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원천 기술, 여러분 강의록에는 그 뒷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관련해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마 바이오 융합 소재 산업화 센터 아마 기술 교류에 딱 알맞는 주제인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향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신패러다임이 등장했죠. 탄소 중립 대두하고요. 이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굉장히 강화됐고 그 탄소 중립선은 가속화돼서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산업이 성장세에 있을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ESG 경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제 목표가 이윤을 창출한다 보다는 이제 ESG 경영 중심의 어떤 기조가 좀 생겨가는 것 같아요. 특히 국내외 여러 가지 대기업들에서 ESG 우수 기업들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회사의 운영 기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턴을 좀 보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혹은 중국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그리고 생활 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많이 급증하고 있고, 또 이게 쓰레기 매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그리고 이제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이슈가 돼가고 있어요. 또 전반적인 플라스틱 산업의 패러다임을 보면요.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이것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화학에서 바이오화학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공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순환형 바이오 경제 이쪽 부분을 굉장히 확대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창출하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윤리와 그리고 이제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념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요. 유럽에서는 로드 투 바이오라는 작업을 미리 해놨습니다. 2030년까지 화학산업 제품의 30%를 바이오 제품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시도로 여러 가지 제품들, 코스메틱스부터 해서 설펙턴트 이런 여러 가지 품목들에 대해서 2030년까지 로드맵을 미리 작성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이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 한국바이오협회랑 이 로드 투 바이오를 한국형에 맞게 이제 번역하고 제시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요, 실제 바이오 플라스틱, 화이트 바이오 등등 여러 가지 기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공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만 개 가공 기업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해외 의존도가 높고요. 특히 PHA만 해도 지금 CJ가 지금 메타볼릭스 인수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업화를 선언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네이처웍스나 또 PLA 같은 단량체들 같은 경우는 수입 의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런 다운스트림에서의 공정들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최근에 저희 작업을 했던 일들인데요. 정부에서 범부처 바이오산업혁신 TF에서 화이트 바이오 육성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첨단 바이오 신소재 비에트 사업하고요. 화이트 바이오 산업 전략 품목 로드맵 마련,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 사실 이런 작업들을 계속 참여하고 화이트 바이오를 활성화시키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은요. 여기 뒤에 사진을 첨부했는데 올해입니다. 올해. 그래서 보시면은 산자부 장관님 모시고 국내 화학 기업하고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 연사부들 초청해서 대표님이죠. 대표님 초청해서 이런 식으로 발족식을 갖춰서 이제 협력해서 화이트 바이오를 그리고 바이오학을 키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협의체 발족식 때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업들이 일단은 앞서서 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런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제가 하고 있는 원천 특허 바이오화학 소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바이오 플라스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크게 두 가지 테마는 바이오 인디고 하고요. PHA 생분해 플라스틱 이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인디고는 제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염료 중에 하나입니다. 인디고고요. 청바지 염료라고 아시고 있죠. 청바지 염료인데 일단은 이 청바지 염료 생산하려면 보통 이제 쪼개서 추출해서 한 전통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땅의 문제, 토양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합성하는 기술 개발들이 시도가 됐어요. 그리고 1900년도에 바스프에서 아니닐에서 포름알데하이드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쭉 가는 패스웨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5,000톤 정도 생산을 했었고 지금 한 1억 벌의 청바지를 염색하려면 한 10g, 그러니까 10g에 그 인디고가 하나의 청바지를 염색하는데 필요한데 한 5,000톤 정도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디고 화학합성은 요거는요 가격이 한 26불 정도 돼요. 킬로그램당 26불, 27불 정도 되는데 일단은 가격 대비 이 화학적 합성 인디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청바지 입고 계신 텐데 이 청바지 염색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서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디고는 물에 안 녹습니다. 여러분 그 천연 염색할 때 보시면요. 이거 그 조개 껍데기하고 섞어가지고 오랜 시간 환원을 시켜가지고 루크폼의 인디고로 용해가 될 수 있는 폼으로 바꿔서 염색을 합니다. 자연산화시켜서 그러니까 산화 환원을 연속시켜서 염색을 하는데 보통 요공정을 안 하려고 화학적으로는요 환원제를 씁니다. 강환원제. 강환원제를 쓰는데 우리나라 환경 규제에서요 강환원제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바지 염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남아에서 염색해서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이거 화학 시장에서 굉장히 큰 재미있는 타겟인데 이거를 바이오 소재로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천연 쪽에서 추출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강환원제를 씁니다. 소듐 다이타이오나이트라는 강환원을 써서 이거는 현재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아미노산 L-트립토판에서 나오는 이런 인디고를 합성하는 경로를 개발을 했습니다. 보시면 글루코즈에서요 트립토판 만들어내는 패스웨이에서 여기 인돌 단량차가 만들어지거든요. 인돌에서 3번 이치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되면요 이게 자연 산화돼서 바이오 인디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생물 공정을 저희 구축을 했습니다. 생물 공정을 구축을 했고 이건 플라스크 배양액인데요. 플라스크에서 배양한 보통 한 3, 4g 정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관련된 효소들을 대장균에서 발현해서 만들어내면 이렇게 인디고를 하루 정도 배양하면 정말 인디고 염료가 이렇게 뚝뚝뚝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뭐 화학 합성은 아니고요. 쪼개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발효기를 통해서 바이오 인디고를 만들어 보자 해서 사실 제가 오창에 오늘 오면서 여기 증평이죠. 오창에 그 생명위원회 한국 그 생명위원회 바이오 상용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바이오 상용화 지원센터에서 요거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케일업 올리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발효기 돌려서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추출하게 되면요. 뭐 10g 이상 정도의 바이오 인디고는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합성 인디고는 한 27불 정도인데요. 요거 20불 이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들을 바이오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타임스케일 1D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화학 공정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공정들을 보시면 이제 미생물 배양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뭐 이스트나 일단 그 효모 같은 경우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한 수백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타이터를 보면요. 현재는 대부분의 그 대장균이나 이스트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타이터도 대략 한 수그램이나 10g 이하로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보통은 이 정도 스케일은 가야 되거든요. 스페이스 타임 일드에서.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바이오 인디고 상용화 기술로 개발해서 지금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제품화는 실제 염색을 하는 그 공정뿐만 아니라 화장품 소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 염색 뭐 이런 쪽으로도 응용하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쳤다가요. 사실 인디고를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뭘 했냐면요. 저희가 그 바이오 화학 소재를 하고 있지만 그 염색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섬유에 대해서. 섬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디고가 왜 환원을 시켜서 이렇게 섬유에 끼어 들어가야 되나라고 고민을 좀 해보다가 인디고는 여러분 구조만 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녹습니다. 물에. 그래서 여기다가 펑셔널 그룹을 좀 달면은 물에 좀 잘 녹지 않을까. 하이드로필릭 그룹 등이나 뭐 다양한 장기들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이것들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L-트립토판에서 인디고라는 패스웨이에서 할로겐을 붙일 수 있는 다양한 생물학적 효소들을 넣어서 클로린이나 브로민까지 이렇게 위치 특이적으로 5, 6, 7번의 인디고 유도체들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만든 이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할로겐들이 붙어 있는 위치 특이성과 할로겐의 종류와 위치 특이성에 대해서 원래는 파란색 인디고가 빨강색부터 해서 초록색 모든 색깔,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무지개 색깔의 형태 이렇게 모든 인디고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인디고로 우리가 파란색이 아니라 뭐 초록색, 빨강색, 그리고 좀 진한 파랑, 좀 옅은 파랑, 자주색 이런 청바지 염료들을 만들면 상당히 재미있겠다. 그래서 요거를 시작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런 그 클론들이 붙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색상을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이런 인디고를 만들어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만 색상을 바꿔서 이런 거 어떻게 바이오화학 소재로 쓰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인디고가 그 염료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만든 이런 색소들을 가지고 대부분 미생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전후 그래서 견레도라고 하는 그 견레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굉장히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 염색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생리적 활성을 좀 봤어요. 특정한 그 인디고 같은 경우에는 그 항균 효과가 없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없는데 특정 그 유도체들이 붙어 있는 뭐 5,5 다이클로로 인디고나 7 다이클로로 인디고 같은 경우에는 항균 기능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를 입었을 때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좀 흥미로운 소재가 되겠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해줬던 몇 가지 뭐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항균 기능 소재들 말씀하셨는데 바이오 소재로 만든 이런 항균 소재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램 네거티브나 그램 포지티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셀 그로스 이니비션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보다는 훨씬 더 잘 저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요 아예 미생물에다 대폭 적용해서 이 패스웨이를 대장균에다 다 구축을 했습니다. 원파수로 구축을 했고 실제 이렇게 만들면은 요런 색깔들 미생물도 추출이 나오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위치 특이적인 원래는 인디고가 사실 사진을 안 찍혔는데 좀 진한 파란색인데 위치 특이적인 클로로나 이렇게 작용기에 따라서 많은 색깔들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연구 결과를 네이처에 실었어요. 네이처 케미칼 바이올로지에 실었습니다. 2020년도에 퍼블리싱 2021년도에 올해 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사실 요거거든요. 타리안 퍼플이라는 요거 만들어서 게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게 그 사진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보라색 요거요. 인디고인데 퍼플로 나온 이거를 타이리안 퍼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로마에서 입었던 그 왕족들이요. 요거 많이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었냐면은 조개 껍데기 있죠. 그 조개 껍데기 말고요. 전복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안쪽 보시면은 보랏빛 나는 것 있습니다. 전복에서 추출해서 소라과에서 추출해서 염색해서 이렇게 입었는데요. 고급 소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염색해서 만들었습니다. 요 소재 만들어서 염색까지 하고 요걸 그 프랑스에 있는 그 패션 업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화학 염료가 아니라 친환경 소재로 염색한 요거를요. 아마 패션쇼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저희가 이렇게 인디고 관련해서 유도체들 만들고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된 염료들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또 다른 축으로는 연구실에서 pH의 생분해 고분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 생분해 플라스틱 연구하고 주변에 그 관련된 기업체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니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재고가 많이 남다는 겁니다. 만약 이거 계약해서 팔면 다행인데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잔뜩 만들어 놨는데 재고가 쌓여 있는데 이게 썩습니다. 생분해도가 너무 빨라서 그러면 재고가 나오면 다 이게 마진에서 빠지거든요. 오히려 생분해도를 늦춰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도 비싼데 물성도 안 나오고요. 양도 적고요. 불편하고요. 오히려 생분해도가 생분해 플라스틱의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상기평에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분해 플라스틱 그 기능 조절입니다. 생분해도 조절 관련된 기획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첨가제, 바이오 첨가제, 예를 들어서 가소제 이외에 바이오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 있는 첨가제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기술들은 이렇습니다. pH랑 PL에 섞어요. 그냥 컴포사이트 블렌딩 하는 겁니다. 블렌딩을 하거나 대부분 전분이나 셀룰로즈 이렇게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분해 도는 떨어지긴 하지만 물성이 안 나오거나 등등등의 문제가 있어요. 특히 PL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브리틀해요.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생분해도는 좋지만 물성이 안 나오는 등의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pH에는 보시면은
생분해 플라스틱 중에서 이 PHA만 유일하게 단량체부터 폴리머까지 미생물로 만들 수 있는 생분해 고분자입니다. 대부분 PL이나 PBH나 PBS 같은 경우에 생분해 고분자들은 단량체들을 미생물들 가지고 만들지만 고분자 중합은 화학적 반응을 씁니다. PLA 같은 경우는 링 오프닝 폴리머라이제션을 통해서 화학적 중합을 사용하고 있고요. 단지 이 PHA만 폴리하이드록시 알카노이트만 이 미생물들이 그 라이스토니아 뉴트로파 같은 미생물들이 세포 안에서 단량체 만들고 합성까지 합니다. 대부분 매스의 한 85% 정도까지 이렇게 pH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그 단량체의 종류에 따라서 뭐 블라코폴리머를 만들 수 있습니다. PHB, PHBV 거기에 따라서 물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미생물 배양과 동시에 이렇게 PHA의 물성 컨트롤 그리고 생산량, 블라코폴리를 만들면은 물성이 완벽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미생물들 배양하면서 이런 에스터폼 나오는데요. 단량체 몰레큘라 웨이트도 컨트롤할 수 있고요. 혹은 탄소수가 4개에서 5개, 뭐 뷰트레이트에서 쭉 넘어가면요. 서머플라스틱 계열의 생분해 고분자가 나오는데 좀 체인지를 좀 길어지면은 엘라스토모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성이 확연히 달라져서 생분해 고분자로서는 아마 응용 가능성 그리고 상용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아주대학교가요 수원에 있긴 한데 바로 후문에 CJ 연구소가 붙어 있습니다. CJ 블러썸 파크가 거의 정문과 마주하고 있어서 최근에 CJ가 이 메타볼릭스 인수하고 PHA를 상용화하려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pH 관련된 연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슈는 이겁니다. PHB 연구에 있어서 이런 블라코폴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슈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인가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얘네들 그 가공하고 만들어야 되려면 이제 가격 경쟁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 이슈는 뭐가 있냐면요. 이 PHB나 PHBV 같은 블라코폴리머들에 대한 응용처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디다 써입니다.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도 지금 뭐 인도네시아에 뭐 5천 톤 규모의 뭐 공장을 세우고 막 그래도 결국에는 이 최종 아웃풋이 없으면 시장이 없으면 생산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PHB나 이렇게 생분해 고분자를 만들어내가는 이슈는 쭉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상용하기 위한 물성 확보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이렇게 PHB 관련된 제품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품들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로우 레벨의 프로덕트가 나와요. 생분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 못하면 결국엔 녹음용 뭐 런치 필름이나 혹은 일회용품 정도밖에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좀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좀 산업화를 다변화해야 됩니다. 제품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하고 블렌딩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뭐냐면요 대장균에서 인디고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인 PHB도 같이 만들어내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은 그 청바지 염료잖아요. 그래서 생분해 고분자가 청바지를 입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팟에서 이렇게 대장균 배양하면요, 사실 여기 사실 잘 안 보이는데 PHB 필름입니다. 필름인데 저희 인디고 필름은 이렇게 청바지색이 나오는 PHB 필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용매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보존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천 특허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제 PHB와 인디고를 결합한 생분해 고분자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물성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기존의 PHB가 가지고 있던 높은 생분해도를 좀 떨어뜨렸고, 그리고 좀 뭐랄까요, 물성이 인장 강도 등 물성들이 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활용할 곳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몇 번들에서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필름 소재, 그리고 사실 요거 마스크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인디고 마스크, 청바지처럼 입는 마스크, 그리고 인디고 그 냄새를 없앨 수 있는 소취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고 침대에 쓰는 침대보나 이런 인디고 섬유로 좀 적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 저희가 인디고 유도체를 여러 개 만들었거든요. 색상도 바꿔가고 항균 기능도 올라가고 그리고 바이오디그레이더블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다양한 카본 소스에서부터 PHB 하고요, PHB 만들어내고 여기서 인도 유도체까지 같이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거기는 인디고 PHB고요. 그리고 여기가 유도체가 들어가 있는 다양한 색상 컬러를 가지고 있는 PHB 필름을 저희가 제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필름들을 저희가 제조해서 지금 요거는 응용처를 좀 찾고 있어요. 재밌게 만들긴 했고, 그리고 또 색상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게 PHB 물성이 확연히 달라지는 건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샘 사진인데요. 이 셀 서피스, 그러니까 필름의 서피스가 좀 타이트해지거나 다공성이 좀 없어져서 물리적인 물성이 좀 향상되는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생분해 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분해 그 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표준 방법이 없어요. 토양, 사실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토양에서 이게 생분해가 돼야 되거든요. 수중 환경이거나 토양 환경에서 생분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땅 흙들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정 토양 환경, 표준화된 토양에서의 생분해 도를 측정해야 되는 게 있고요. 저희가 이 두 번째 세팅한 거는 이제 수중 환경에서의 생분해 도입니다.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 등이 해양 생태계로 나가기 때문에 이 해양 생태계에서 분해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염 조건에서 자라나는 미생물도 찾고 그러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생분해 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컨트롤로 잡은 이런 pHb인데요. 얘는 커머셜한 pHb고 이건 미생물로 만든 pHb인데 저희가 유도체를 넣어서 색상을 바꿨던 pH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도가 거의 뭐 없어지거나 거의 한 5% 이하로 떨어지는 그 pHb가 필름이 있습니다. 오히려 생분해도가 증가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그 결국에는 생분해도와 그 플라스틱 고분자들의 물성도 측정하려면은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러처랑 멜팅 포인트 템퍼러처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유도체의 그 구조에 따라서 TM 값하고 TG 값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디고이드라는 물질들을 타겟으로 잡았고 그리고 이겁니다. 그 화학 공정을 바이오 공정으로 대체하고 싶었어요. 기존의 화학 공정을 유해화학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거를 친환경 공정으로 대체하고 싶었고 그런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생물 배양을 통해서 인디고 혹은 인디고 유도체들을 만들 수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분해 고분자 PHB에 적용해서 생분해 고분자의 물성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특정한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거는 산자부 과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은 인디고 유도체들을 화장품 소재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회사랑 같이 인디고 들어간 다양한 화장품 소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물성이 좀 달라졌어요. 물성이 좀 확연히 달라진 그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인디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색소가 굉장히 흥미롭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인디고 말고 더 다른 색소 중에 하나가 사실 나이랑 피그먼트랑 다른 개념인데요. 이건 안료입니다. 염료, 안료 차이점인데 멜라닌은 피그먼트예요. 그 피그먼트도 한번 써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그먼트, 멜라닌은 아시듯이 이렇게 피부에 타이로시네이즈에 의해서 검게 변합니다. 머리카락의 그 피그먼트죠. 다양한 그 멜라닌들이 있는데 뭐 표멜라닌, 페어멜라닌, 유멜라닌 가장 많이 쓰는 이런 멜라닌을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멜라닌을요. 이렇게 원래는 유멜라닌 좀 이렇게 갈색빛, 진한 갈색빛이 나는데 저희가 만들어낸 멜라닌은 아예 검정색이거나 뭐 색을 좀 컨트롤해서 이런 멜라닌 색소들을 미생물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이것들을 초기에는 어디 활용했냐면요. 기본적으로 멜라닌 색소는 UV 차단제로 많이 씁니다. UV 블락 할 수 있는 케미컬로. 그래서 저희가 뭐 소프트 렌즈, 실제로 상용화된 소프트 렌즈를 이제 멜라닌을 코팅해서 UV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선글라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냈을 경우에 이거는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함수율이 높아져요. 소프트 렌즈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 렌즈에 그 물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함수율이. 그러니까 함수율이 올라가고 특히 렌즈를 잘못 관리하면 대부분 이렇게 그 세균 감염이 심해져요. 렌즈 표면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하거든요. 그 표면에 있는 서식하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세균들 감염이 있는데 세균 감염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여러 컬러 렌즈를 쓰는데 이 컬러 렌즈 들어가는 이제 피그먼트, 바이오 피그먼트를 쓰고 있고 요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인데 이런 멜라닌들을요, 혹은 인디고 이런 것들을 세마이컨덕터 전자 전기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렌즈를 지금 하나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인디고이드를 PHB랑 같이 블렌딩해서 같이 만들었던 것처럼 한 셀에서 멜라닌하고 이제 PHB 같이 생산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필름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필름들은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물성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능성 코팅 소재로 지금 활용하려고 쓰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런 그 항균하고 항산화 활성의 가장 그 적이 뭐냐면 결국에 피부에 접촉하게 되면은 인체에 대한 독성입니다. 그러니까 인체 독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멜라닌 같은 경우에는 갈변하는 현상처럼 보통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멜라닌을 만들어서 이렇게 PHB까지 적용해서 이제 활용하려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면 생분해 플라스틱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PHB 그리고 다양한 생분해 플라스틱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PHB를 미생물로 만들기가 유용하고 산업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이런 물성들에 대한 어떤 우려, 너무 생분해도가 좋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응용처를 찾을 수 없다는 우려들 때문에 이런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생분해 고분자들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고요. 저희 학생들하고 사실 저희는 학교다 보니까 저는 이런 원천 기술 개발하고 그리고 이거 응용해서 그리고 기업체 기술 이전하고 그런 시도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저기, 예, 저쪽에 우리 조대원 상무님. 예. 아까 이제 그 할로겐족을 좀 다뤘잖아요. CL이나 브롬. 요거가 이제 환경적인 규제 물질이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뭐 대안이 있나요? 아니면 뭐 염두에 두고 뭐 하신 부분인가요? 어쩐가요? 환경에 대한 거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디고 자체는 환경에 유해가 아니고요. 네. 인디고 염색할 때 쓰는 환원제, 소듐 제 말씀은 네. 이제 기능화학에서 할로겐족을 다뤘잖아요. 아, 예, 예. 이제 보통 그 브롬이나 뭐 CL 이런 아, 것들이 이제 규제 대상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이것에 대한 그 환경 독성이나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사실 신규 화학 물질입니다. 사실 그 2015년 이후에 화평법 화금법 때문에 신규 물질 등록하는데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환경 독성에 대해서 아직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저희 회사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 여러 그 물질들을 쓰는데 네, 이제 기능적으로 뭐 브롬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네, 요즘은 다 이제 환경 규제로 맞습니다. 이제 그 못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디고를 뭐 기능화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특성을 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사실 생각이 그거를 저희 클로린하고 브로민 붙인 거를 만들었을 때 그 저희가 할로겐만 붙이진 않았고요. 그 나이트로 그룹을 하고 하이드록시 그룹, 카르복시 그룹까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말고 여기 보시면 여기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나이트로 여기 있네요. 나이트로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 규제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펑셔널 그룹들을 붙이는 건 가능합니다. 하이드록시 그룹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필릭이라서 좀 잘 녹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좀 다른 쪽으로 계속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걸 보니까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균주들, 그 네. 리컴비넌트가 굉장히 시리즈로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뭐 2000년 초반에도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페이턴트십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지금 뭐 최근에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네, 지금 사실 뭐 페이턴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서치를 해보진 않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리커미넌트로 PHB 만들고 있는데요. 그 와일드 타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라이스토니아, 유트로파나 할로모나스 계열의 균주들.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은 리커미넌트를 안 쓰게 되는 패턴으로 가거든요. 이런 PHB 만들었을 때 응용처가 뭐 인체나 다른 쪽이었으면 규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대장균은 안 쓰고요. 좀 와일드 타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업을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네, 어떤 그 상용화 시설 이런 거를 만들면 대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자구책 마련이 다 돼 있는데 그 중소기업들은 네. 본인들이 사실은 자기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그 균주 선택부터 뭐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이제 접근해 올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뱅크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조언을 좀 그게 해주시면. 저도 사실 계속 뭐 산자부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미생물 발효 시스템을 가지고 바이오화학 공정에서 대기업이 없으면 사실 생산 공정에서 스케일할 수 없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끌고 쓰는 게. 사실 뭐 GS 칼텍에서 원쓰리 BDO나 그리고 삼양의 울산에 지금 아이소소바에도 공장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끌고 나가지 않으면은요, 사실 중소기업이 그걸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롤들이 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료 생산하고요, 응용, 가공하고 최종 완제품 생산, 그 역할이 좀 분명해야 되고, 일단은 원료가 저희 지금 대부분 수입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이제 끌고 나가야지만 아마 그 밑에 중소 중견기업들이 다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합니다. 역할을 좀 분명히 해서 하는 방법. 사실 과제 만들어 놓으면요, 사실 대기업 만들어 놓으면 과제가 안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전달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요. 네.